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그 다음에 최저 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법인세 과세 표준부터 할 건데, 일단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쓸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는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송금불산입이니까 입금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이니까. 그런데 왜 입금산입이라고 썼는지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입금산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위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기타 기부금. 기부금은 별도로 따로 처리하셔야지 되니까 지금 한도초가 발생한 이렇게 두 개도 모두 다 우리는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입금산입으로 보시면 되겠죠.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그러면 금액을 여기 있는 게 850이니까 여기도 기타 기부금이네요. 기타 기부금. 자, 그럼 기타 기부금까지 모두 다네요. 그러면 970만 원입니다. 970만 원. 그러면 법인세랑 합산을 하게 되면 토탈 금액은 2,470만 원만큼이 2,470만 원만. 기타 기부금도 송금불산입이니까. 그래서 2,470만 원만큼을 우리는 입금산입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입금산입에다가. 자,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한도초가 따로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2월 결손금 또 따로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월 결손금은 지금 현재 현행법은 15년인데 이전 것을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서부터 10년 전 것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전, 얘는 지금 25년이니까 10년이 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2013년도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월 결손금. 자, 그 다음에 세액감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 다음에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최저한세를 적용을 받을 건지 아닐 건지를 찾아주셔야지 돼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다 외우고 계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똑같은 글자를 자,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기본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적용 세액감면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는 세액감면. 그래서 세액감면 들어가셔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다. 그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적용. 자, 그 다음에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세액공제. 그럼 여기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에 가셔서 컨트롤 F 눌러서 통합고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통합고용을 내가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통합고용 세액공제. 그러면 얘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 창에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최저한세 적용이다. 둘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수치 지출증명서 3만원 초과 45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3만원 초과 적격증빙 안 받으면 몇 퍼센트예요? 2%. 그러면 450만 원에 2% 계산을 해주시면 9만 원이 나올까요? 9만 원만큼의 가산세 내셔야 합니다. 그쵸? 9만 원의 가산세 내시면 되겠고, 중간예납 원천납부세액은 자기 자리에다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 이번에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자, 있는 거 그대로 당기순이익서부터 당기순이익 1억 3,500만 원. 자, 여기에 입금산입밖에 없잖아요.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이라고 처리해드린 거고, 이걸 우리가 다 3개, 4개를 다 묶어서 합산해 놓은 게 입금산입의 2,470만 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초가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월 결손금은 1,700만 원. 1,700만 원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을 계산을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셔야지만 최저한세 계산이 가능해요. 저장. 그러면 둘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십니다. 불러오기. 예. 그러면 기본을 불러왔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세액 감면에 90만 원, 세액 감면세액에 90만 원, 그 다음에 세액 공제에 3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면 이렇게 금액 계산 자동으로 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90만 원과 197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87만 원만큼, 287만 원만큼을 별도로 체크해 두셨다가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287만 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 불러오기로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서 이 단기준익서부터 수기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최저한세로 불러오게 되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불러오지 못하고 아까 수기로 한쪽에다 옆에다 적어 두셨다가 옮겨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가산세 얼마 있었어요? 9만 원. 가산세, 그 다음 중간 예납액 700,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 120만 원까지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이 193만 5천 원이 나왔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조정 문제 풀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저한세 같은 경우가 조금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여기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셔서 똑같은 글자를 여기 감면에 가셔서 컨트롤 F 누르셔서 조회하세요. 세액 공제에 가셔서도 컨트롤 F 눌러서 조회해 보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자,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으면 다 지우고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당기순이익, 입금, 송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숙제가 뭐냐면 얘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건지. 우리 여기 있는 아까 법인세에 나와 있는 걸 다 지울게요. 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 바로 다 지웠어요. 왜냐면 여기다 순서대로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와 적용 제외 공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F 눌러볼까요? 중소기업.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갔더니 지금 여기도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얘는 창업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제로 가볼게요. 여기는 중소기업 없네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에 다시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중소기업 검색을 해보시면 벤처, 그 다음에 에너지,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이라 그랬어요. 세액 감면. 얘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 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은 데이터는 지울게요. 제가 그냥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연구인력개발비는 아까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 그랬죠. 적용 배제 세액 공제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 배제, 적용 제외 세액공제. 제외 세액공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라 그랬으니까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죠? 몇 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세액공제에 컨트롤 F 눌러서 이름이 아까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렇게 치시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여기 있죠. 그렇죠? 최저한세 적용세액공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세액공제. 얘는 세액 감면이고요. 얘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를 구분을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대충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조금 연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연습이 잘 안 돼 있으시면 이렇게 컨트롤 F로 하나씩 일일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간을 조금 많이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당기순이익서부터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입금, 그 다음에 송금,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이 부분을 우리는 기본 데이터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업소득 2,200만 원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에서 가산세율을 0.25를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0.25%로 계산을 해보면 4411, 그럼 55,000원이 나올까요? 네, 55,000원의 가산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55,000원 가산세를 체크를 해두시고, 중간 예납액은 27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들어가시면 아까 불러왔었던 거니까 다 지우실게요. 지금 스페이스바로 다 지우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다 지워진 거고, 깨끗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 3억 8,600만 원, 71294뿔, 그 다음에 26540뿔, 다음에 우리 아까 2월 결손금이 있었죠. 2월 결손금 1,163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 나머지 가산세 아까 55,000원 있었죠. 가산세 55,000원 넣어주셔도 되고, 중간 예납액 270만원. 다 넣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최저한세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해주시고, 일단 저장. 1차 저장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한세로 갈게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럼 불러오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 1,654만 2천원, 세액 감면 1,654만 2천원 확인. 1,654만 2천원. 자, 그 다음에 통합고용은 세액 공제니까 세액 공제란에다가 1,443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67만 7,120원이라고 하는 조정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둘의 금액을 합산하셔서 67만 7,120원을 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끝에 있는 요 금액 두 개를 더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금액 두 개를. 자, 그러면 우리는 1,654만 2천원 플러스 1,375만 2,880원을 하게 되면 3,029만 4,880원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여기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3,029만 4,880원. 요만큼을, 이 금액을 이제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셨으면 최저한세 반드시 저장하고 나오셔야지 되겠고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셔서 과세표준에 여기 공제 감면 적용 대상에다가 컨트롤 V 할게요. 이렇게 3,029만 4,88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적용 제외는 여기에 있는 파랑 색깔 우리 2,543만 8천원을 넣어주시게 되면, 네, 이제 입력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최저한세도 저장했고,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나와 있고 법인세 나와 있고 법인세 여기에 나와 있고, 근데 법인세 여기서 조정됐죠. 우리가 필요한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합계.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합계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산입액, 이건 뭐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최저 한세 대상이라 그랬죠. 네, 얘가 여러분들이 최저 한세에서 조정해 주셔야지 되는 거.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가산세는 가산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선납세금,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한 거 380만 원, 마지막으로 분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기부금까지를 입력을 4번에 최저한세를 하기 전에 여기 기부금까지 입력이 다 끝나시면 반드시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한세 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일단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최저한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기순이익은 6억 원이고요. 6억 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용은 필요 없고 합계 금액만 2억 4,300만 원, 송금은 50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2월액은 800만 원.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잠시 창을 내려놓고 이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들어갈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장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9,150만 원입니다 라 그랬으니까 세액공제에다가 9,150만 원을 넣어주시면 최저한세 조정값 나오고, 우리는 조정 후 세액 8,200만 원만큼만, 그래서 여기 있는 8,200만 원이 여러분들이 법인세 과세 표준에 감면세액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8,200만 원이요? 네, 8,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저한세 당연히 저장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가산세 85만 원. 자, 그 다음에 중간 예납액 2,100만 원.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이 380만 원.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납할 세액 가면 여기에 금액이 나온다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납할 세액은 1,735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차감 납부세액은 1,820만 원까지.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 표준을 일단 여기 가서 저장을 해야 얘가 된다 그랬죠. 얘를 우선 기본 최저한세를 하시기 전에 이거 화면을 바꿀게요. 최저한세를 하시기 전에 얘를 먼저 저장을 해 두셔야 최저한세에서 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우선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당기순이익
535 풀풀. 입금산이 3,450만원, 290만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8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352만 2천원. 여기까지를 일단 우선 등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제 우리는 공제감면세 이제 최저한세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는 제가 화면상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사회보험, 그래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최저한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인조정 1번에 공제감면세 여기에 가셔서 다 일일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에 최저한세 적용에 감면부터 가보시면 우리 문제에서 첫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있죠? 맞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증대 사회보험을 여기서 다 찾으실 수가 없어요. 컨트롤 F 눌러서 고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 치시면 없지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패스.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갈게요. 세액공제. 아까 세액감면이라고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에서 찾으셨어야 돼요. 컨트롤 F 고용이라고 치시면 고용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고 또 경력단절, 그 다음에 또 유아휴직,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이렇게 해서 211번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그러면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둘은 2번, 3번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얘는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3,620만원. 둘을 일단 합산을 해놓을게요. 3,620만원.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컨닝이라도 이렇게 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은 아까 우리가 저장했죠. 저장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가셔서 1차는 불러오기를 하셔야 합니다. 불러오기. 그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감면세액은 세액감면이 1,300만 원인가요? 네, 감면세액 1,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3,62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정감이 나오게 되고 조정감이 나오면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에다 써야 되는 금액은 이만큼은 조정을 빼고 난 나머지 이만큼이 공제 대상인 거다. 그래서 둘의 합산 금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합산 금액. 그러면 4,778만 5,360원. 4,700 이거를 이제 따로 한쪽에다가 적어 두시고 4,778만 5천 그러면 어쨌든 4,778만 5,360원 요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을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778만 5,360원만큼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에 해당하고요. 가산세가 19만 원이 있다 했고요. 그리고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이 7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납은 최소화한다 그랬으니까 화면 꼭대기까지 올리시고 분납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금액이 나오죠. 1,377만 730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산세액을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적격증빙서류 미수치 관련 그래서 3만원 초과는 무조건 적격증빙 발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모품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기업 업무 추진비 20만 원 한 차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다 그랬는데 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3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적격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 자체를 아예 못해요. 비용 처리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에 증빙불비분 얘는 우리가 손금 불산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 결국 얘는 무증빙이어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출증명서류에 서류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있는 소모품비는 3만 원이 넘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산세를 내고라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된다. 얘는 무조건입니다.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차료 240만 원에 대해서 간이가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죠. 그러면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에 의미 없어요. 무조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32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 중 주식 등 변동사항 발생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그래서 액면금액 1억 원에 대해서 1개월을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산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 2번에 가야 있고요.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시면 일단 우리가 미제출 가산세의 지출증명서류 기준금액 우리 소모품 얼마였죠? 320만 원. 네, 그래서 64,000원 자동으로 나오고요. 주식 등 변동사항은 1억 원입니다. 네, 세율 높은 거 1개월 초과되면 무조건 높은 세율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셔서 그냥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세액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하나 지워버릴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만 보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저장은 일단 해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가산세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는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 오, 또 어려운 게 나왔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런데 이 서식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법인세 과세표준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찾아가셔야지 된다 그랬죠.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금산입 플러스 조정, 그 다음 마이너스 조정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감면 소득금액이 나온 거예요. 감면 소득금액이. 그래서 감면 소득금액은 3억 원입니다. 돼 있고 변동 없고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도 없다. 그러니까 최저한세까지 가서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고, 가산세가 50만원, 중간예납이 2천만원, 분납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가셔야지 되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있어요. 여기 2번에 가시면 여기서 F2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나와요. 확인. 그랬더니 산출세액을 쓰래요. 감면소득도 써야 되고 과표도 써야 되고 감면율도 써야지 되고. 아, 그럼 얘네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들어가셔야지 돼요. 얘를. 그래서
얘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고 우리는 문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당기순이익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법인세는 여기 밑에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금산입 플러스 조정할게 8,300만 원, 마이너스 조정할게 300만 원.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과표가 잡히게 돼요. 4억 8천만 원이 과표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19%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산출세액이 7,12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4억 8천 그 다음에 7,120만 원. 자, 그럼 이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가서 산출세액은 7,120만 원이고요. 감면소득 금액은 3억 원이라고 했고 과세표준은 4억 8천만 원이라 했어요. 그 중에 우리는 20%를 감면을 받을 거예요. 감소인원수 아까 없다 그랬죠. 네, 확인. 그냥 감소인원수 확인 없고 배제 금액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890만 원만큼이 우리가 감면 대상 세액이 돼요. 이걸 계산을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산출세액에 곱하기 감면소득 나누기 과세표준 곱하기 비율.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어디로 가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 감면소득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려면 일단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야 된다. 우리는 법인세 과표에서 여기서 산출세액을 7,120만 원을 가지고 왔고요. 7,12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산출세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감면소득 나누기 과세표준. 그러면 우린 여기서 곱하기 감면소득 먼저 3억 원 감면소득 곱해주시고 다시 나누기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은 4억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 몇 프로를 20%를 감면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기에 7,120만 원에 곱하기 3억 원 나누기 4억 8천 해주시고 거기에 곱하기 0.2 해주시면 89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890만 원 아시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여기 공제감면세액에 89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자꾸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얘를 여기다 직접 안 적을게요. 그러면 안 적고 우리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산출세액하고 감면소득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주셔야지 되고 여기까지를 저장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저장을 하고 이 배제 금액을 찾으셔야지 돼요. 어디 가서 우리 법인조정 2번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셔서 그럼 여기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불러오기를 잠깐만요. 제가 과표를 저장을 안 했네. 얘를 저장하셔야지 돼요. 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밖에 입력을 안 했죠.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최저한세에 가셔서 다시 불러오기. 그러면 불러오기를 하면서 얘에 대한 여기에 조정감이 나오게 되면 조정감은 빼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셔야지 되냐 공제감면세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에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에 이렇게 89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얘를 다시 저장을 해주시고 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에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 금액이 들어와요.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은 이 금액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요 금액만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얘의 작업 순서예요. 작업 순서. 자, 다시 전체를 다 지워볼게요. 네, 전체를 다 지워보고 우리가 다시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가시면 이 금액을 산출을 하실 때 얘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법인세 과세 표준을.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4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8,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300만 원. 여기까지 해서 기본세액을 산출을 해요. 여기까지를 저장하시게 되고 공제감면세액에 가셔서 불러오기라는 것을 하실 거예요. 자, 얘를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F2 눌러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하시고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감면소득 금액이 얼마다? 3억 원이다. 이건 문제상에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면율이 몇 프로다? 20%다. 네. 감면율 2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90만 원이 나와요.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가셔서 여기가 원래 깨끗한 화면이었어요. 깨끗한 화면이었는데 여기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과표서부터 해서 우리 여기까지 금액이 불러와져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조정감이 나오면 그만큼을 빼주셔야지 된다.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 감면 배제 금액이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 이 상태 그대로를 우리는 저장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셔요? 우리가 공제감면세의 합계표에 가셔서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에 가셔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나오게 되고, 얘를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법인세 과표에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원래 순서. 이해가 되셨죠? 네,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시 고쳐볼게요. 아까 우리 4억 원이었고요. 8,300이었고 300이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공제감면세액까지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예납세액이 얼마 있었다 그랬죠? 중간예납은 가산세 있었다. 그쵸? 우리 자 여기 볼게요. 이제 가산세가 50만원. 그 다음 중간예납이 2천만원.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분납할 금액. 분납은 무조건 여기 있는 금액 따라가시는 거예요. 2,115만원. 왜냐면 가산세 금액 50만원은 분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은 무조건 납부해야 할 세액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그런데 저는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만 필요할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 문제를 보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다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고 당기 법인세가 나와 있으니까 법인세에 대한 세무 조정 하셔야죠. 손불 기사유. 그쵸? 손불 기사유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아예 줄을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방부, 이거는 법정기부금이니까 2항이죠. 2항. 법정기부금 2항에 해당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3항이에요. 일반기부금 3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60만원은 향후에, 종친회, 향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조건 기타, 그 밖의 기부금, 기타 기부금입니다. 얘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기타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외부에서 가지고 간 거니까 기사유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손불 기사유. 네, 이게 되고, 서울시청 천재지병 구호 분품은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항, 3항만 구분을 일단 해주시고, 법인세 비용 및 기부금 지출 외의 소득금액 합계표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인세 손불 처리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입금산입이 이퀄 송금불산입이죠. 그쵸? 결국 여기다는 우리가 플러스 500만 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부금이 아닌 거 60만 원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해야 되는 것은 860만 원만큼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으로 가게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하고요. 이 금액을 산출을 해주셔야겠고 송금산입은 그대로 1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발생한 법인세, 전기에 발생한 법인세 한도 초과 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한도 초과액이 6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하고 원천징수세액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로 가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서에다가 하는 거니까 기부금은 여기까지 4번까지가 기부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가셔서 일단 다 불러오기를 할게요. 불러오기. 그럼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국방원금은 2항에 해당합니다. 2항 나라에다 낸 거 특례기부금 3항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3항이 맞고요. 향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밖의 기부금 기타 기부금으로 빼주셔야겠고 천재지변은 무조건 특례기부금입니다. 그래서 2항에 특례기부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조정등록에 들어가셔서 조정등록에 우리 아까 뭐 있었죠? 일단 비지정기부금 먼저 쓸까요? F4 눌러서 비지정기부금 그래서 기타기부금 여기에도 나와 있죠? 향후에 네 이렇게 돼서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인세가 있었어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 500만 원을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지 되겠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소득 처분을 2개를 일단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결산서상 수정해야죠. 당기순이익 5,700만 원 입금산입 금액은 아까 수정했죠. 그렇죠?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부르셔야지 되니까 입금산입의 금액은 860만 원입니다. 860만 원. 송금은 1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부금 조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셔서 기부금 조정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 3항에 전기에 발생한 한도 초과 600만 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밑에다가 전기 그러면 2022년에 3항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6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 쓰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있어요. 3항. 이 위에는 2항 그리고 여기는 3항 기부금의 한도 계산에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이 600만 원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다가 600을 써주시면 2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2월액.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시면 되죠.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5,700.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860이다. 송금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없었고 2월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600만 원. 그 다음에 중간 예납세액이 300만 원.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140만 원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예납, 원천 납부세액 이렇게 2가지만 더 추가로 써주시게 되면 최종 납부세액은 87만 4천 원만큼이 나오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닥 많이 실무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힘들으실 테니까
몇 가지 챙기셔야지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몇 가지 챙기셔야지 될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제에서는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게 얘가 관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누락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법인세 비용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불기사유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셨어야지 될 문제가 되겠고